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카톡으로 수험 상담을 질문 요청하신 수험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영어 플러스 탕화목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자, 국어, 한국사, 행정법, 단원별 기출 해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끝나면 6개년 정도 좀 더 탄탄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끝내고 나서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타직열이나 7급 등의 자잘한 기출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출을 본다고 할게요. 그럼 기출을 본다 했을 때 영어 과목은 유일하게 시행첩의 기출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영어는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첩의 기출을 보고 나머지 이제 타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을 볼 때 처음 1회독에서는 물론 기출을 이제 푸는 과목이 재시생분들은 뭐 풀 수 있다고 하면 뭐 풀어도 괜찮겠죠. 하지만 일반 초시생들은 사실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어는 직접 풀게 추천드리고요. 국어에서 비문학은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직렬에서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직접 풀어야죠.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풀지 말고 그냥 분석을 해주세요. 재시생이 아니고 초시생이면은 만약에 우리가 기출해도 잘 안 됐다. 그런 선생님들은 아는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기본서 한번 보고 사실 문제 풀긴 쉽지는 않거든요. 문제를 풀 수 없는데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독을 많이 못 하고요. 반대로 처음에 좀 약간 분석을 해가지고 해독을 좀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됩니다. 그래도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뒤에 3단계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기출해독은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먼저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파트에서 뭐가 나오는지. 자, 이때는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해설을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강을 보더라도 문제 해설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 놓으세요. 추후에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엔 기출 교재는 해설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해설을 관련된 과목의 기본서처럼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회독입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죠. 자, 다음에 2회독. 근데 기출 2회독 들어가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마무리 강의나 압축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좀 보시고, 그리고 기출 교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흐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나 압축 교재로 단원별 중요 포인트 흐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나 압축이 좀 나중에 들어가 있다. 그럼 그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출 2회독에서는 우리가 다 보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기출도 사실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7급이나 그런 건 좀 나중에 보시고요. 중요 포인트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들었다면 인강에서 강사님께서 선별해준 포인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마 해독을 많이 하시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어제 연도랑 직렬 다 나와 있잖아요. 직렬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는 거죠. 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다 하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념도 섞이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2회독부터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회독에서 이제 또 해야 될 것은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봐주세요. 기출 OS 포인트. 그러면 기출이 뭐 900페이지에 넣는다고 하면은 거의 한 페이지당 10개 포인트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9000개 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20문제 4지선당이다. 그럼 80개 포인트밖에 안 나옵니다. 80개 포인트를 보고서 온지 S인지 빨리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출을 거의 벗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을 해도 많이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강사님들 인강 그냥 따르면은 강사님들이 기출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교재를 보라고 해요. 뭐 모의고사 심화 아니면은 뭐 하프 모의고사 여러 가지. 그러면 기출 해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독을 많이 못해요. 근데 9급 같은 경우는
기출까지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합격점은 나와요. 그래도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또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뒤에서 하면 돼요. 문제풀이에서. 자, 그래서 보기와 선지 해설을 다 기출 포인트를 보시고요.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합니다. 삭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는 것을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회독에서 더 빠르게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1회독 할 때 45일이 걸린다면 2회독 하면은 뭐 30일,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5회독 할 때는 3일, 6회독 할 때는 하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을 회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대로 기출을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회독 많이 못해요. 근데 반대로 기출을 분석하면은, 풀지 않고 분석하면은 충분히 해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대요.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보기.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봅니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알아도 계속 봐요. 그러면 정작 모르는 걸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수험생분들은 좀만 이해가 안 되면 막 기본서 돌아가려고 하고, 좀만 이해 안 되면 막 갑자기 교재를 바꾸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 안 되면 계속 강의를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여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늘리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지금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세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출 2회독. 자, 그럼 기출 3회독부터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누적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 암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기출 3회독 전까지는 이해 암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그래서 기출 3회독 할 때는 이제 이해 암기가 되고, 여기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3회독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 기출에서 좀 어느 특정 파트 좀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 암기하셔도 됩니다. 다 멈추시고. 참고로 만약에 마무리가 중간에 들어갔다고 하면요, 기출 2회독부터는 평상시에는 기출을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하지만 마무리는 안 볼 수 없잖아요. 한번 끝났으니까. 그럼 자투리 시간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출 3회독부터는 이때부터는 마무리도 특정 기간 동안에 잠시 다 멈추고 나 마무리만 한번 2주 동안 한번 암기해 볼래, 뭐 그럼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공부 시간에는 기출을 계속 회독하면서 암기하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마무리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했던 거를. 마무리를 보는 취지는 어쨌든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흐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기출 교재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자, 그리고 기출 3회독 할 때는 뭐 특정 기간에 내가 마무리 한번 좀 암기해보고 싶다, 그럼 다 멈추신 다음에 마무리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자신이 이해 안 되는 포인트를 뭐 기본서 발췌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 된 포인트를 암기해야 되냐, 뭐가 우선이냐,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암기하시다.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는 기본서를 발췌독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인강을 듣게 되면 인강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요즘에 기출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독 반복하면서 자주 반복되면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마무리도 한번 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서에 돌아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전공 과목이나 기출이 잘 안 나온 교재, 또는 마무리가 없는 교재, 그런 교재는 뭐 기본서에서 발췌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거의 할 일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암기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또 요새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까 말했듯이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텐데 지역적인 포인트가 다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보세요. 일단 중요 포인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 포인트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지역적인 포인트 들어가세요. 기출이라면. 왜? 거기서 나오는데 혹시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기출 중요 포인트 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역적인 포인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들어가면 돼요. 문제풀이는 총 3개를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공기출 가가지고 과목별로 시행처별 기출. 우리는 단원별 기출 풀었으니까 시행처별 기출 푸는 거예요. 영어는 기출 무조건 시행처별 기출이지만 다른 과목은 일단 단원별로 먼저 연습하고 시험 보기 한 3개 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행처별 기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랜덤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최신 기출 경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단원별 기출 풀었다 하더라도 시행처별 기출 랜덤 문제 풀다 보면 또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진도별 그리고 단원별 뭐 OX 문제나 모의고사 있으면은 이때 푸세요.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나 OX 문제는 상당히 좋은 게 여러분들 틀리면은 내가 어디서 아직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죠.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동형 모의고사.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5과목 기출이나 모의고사 다 모아놓고 먼저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고요.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12분. 이제 보통 5과목이 다 원전서 그대로 들어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목은 1년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 점수 나와요. 근데 국어는 지문이 길고 영어도 독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가 관건인 거예요.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단계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독해나 언어적인 면 그런 분야는 좀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 싸움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왔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른 과목은 안 될 만큼 하면 됩니다. 대신에 5과목 빨리 푸니까 국어랑 영어를 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를 고득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어랑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점까지 나와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공무원은 국어와 영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하시고요. 국어 20분, 영어 30분, 나머지 10분에서 12분, OMR 카드 적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OMR 카드는 5에서 10분 정도 적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목 순서, 본인이 좋아하는 순서 있으면 선호하는 순서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언어 과목은 너무 뒤에 놓고 푸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암기 과목들 빨리 풀고 뒤에 언어 과목 푼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제는 암기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당황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언어 과목 뒤에다 놓고 풀려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 과목은 좀 원래 순서대로 풀던가 좀 앞쪽에서 푸는 게 낫습니다. 근데 처음에 국어부터 풀기 좀 힘들면은 한국사부터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너무 시간이 오버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 과목을 잡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다. 그럼 넘어가시고 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합격생분들의 이런 연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온다. 내가 모르면 안 돼도 모르겠구나. 이건 100점 방지형 문제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다 맞춰요. 합격.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해요. 근데 못 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또 뒤에 있는 문제까지 또 풉니다. 그럼 더 틀려요. 그리고 오답으로 약점 체크. 틀린 문제는 아무래도 두 분류겠죠. 첫 번째 분류는 실수해서 틀린 거. 뭐 암기를 안 했거나 복습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적인 부분 틀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아까 말했듯이 OMR 카드 적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나서 영어 과목 빼놓고는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때 다시 기출과 마무리. 만약에 마무리가 없는 과목이나 기본서 마무리처럼 보신 분들은 기본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기출과 마무리를 같이 봅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 문제풀이 이거 세 개 다 알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럼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게 연습하는 거에 시전 연습하는 거에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여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시행착오 기출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